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제일 힘든 건요, 인간관계예요. 거기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세한도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세상이 나를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야외에 좀 나왔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이제 논어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세한도를 잘 아시죠? 세한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그리신 굉장히 유명한 문인화잖아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화가는 아니었잖아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세한도를 그렸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김정희 선생님의 징조부는 영조의 사이였죠. 그래서 굉장히 세도가였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굉장히 명문세가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청나라하고도 교류가 많았고, 부모님을 따라서 청나라에도 많이 갔고, 그 당시 청나라는 선진국인 거죠. 그러니까 선진 문물이 있는 곳.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학자들과 교류도 하고,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렇게 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학문의 깊이를 다질 수 있었고,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정쟁에 휘말리면서 아버지가 유배를 가게 되고, 그리고 추사 김정희 자신도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자신의 심정을 그림으로 그린 게 세한도죠. 그 당시 제주도면은 굉장히 열악하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유배 간 것도 간 거지만 더 힘든 게 뭐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제일 힘든 건요, 인간관계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뭐 대접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세력을 이루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나랑 친해지려고 문전성시를 이뤄요. 근데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관계의 비정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나랑 연루될까봐 이제 다 등을 돌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진 추사 김정희가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것들을 세한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죠. 유배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건 점점 더 심해져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남아요? 거기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누가 남았냐면 추사 김정희의 제자. 그 사람은 끝까지 추사 김정희를 위해서 청나라에 가서 사신으로 갔을 때도, 그 당시는 책이 되게 귀하잖아요. 구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귀하기 어려운 책을 갖다가 추사 김정희를 주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가 아니라 권력가, 세도가한테 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에 상응한 뭐 권력을 받거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죠. 그걸 추사 김정희를 주잖아요. 그리고 추사 김정희도 잘 알고 있죠. 이 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유배가 있어서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줄 만한 책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자기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인간관계의 그런 비정함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그림으로 그린 게 세한도예요. 그걸 보면요, 겨울이고요. 시기는 겨울이고 집이 한 채 있고 되게 누추한 집이죠. 그 다음에 나무가, 소나무하고 잣나무들이 있는 거죠. 몇 그루 없지만 그 모습인데요. 그게 여러분 왜 세한도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역사는요,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우리 역사 속 인물들도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요, 논어랑 연관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해드릴 건데요. 지금 첫 번째가 세한도예요. 세한도는요,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죠. 자한편에 나오는데요. 세한, 연우, 지, 송백, 지후조. 세한, 세. 겨울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대요. 뭘 알 수 있냐? 송백,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알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겨울이라는 건요, 혹독한 거잖아요. 혹독한 시련, 나한테 고난, 시련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옥석을 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공자는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고난,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을요, 나쁜 요소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흐름으로 보면요. 인생은 흐름이죠, 여러분. 인생은 흐름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가지 못하지만, 올라간 놈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흐름을 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거기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거는 국면이 전환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 고자가 찾아오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의 마인드는 그래요. 그게 오고 나서야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옥석을 가릴 수 있다. 누가 뒤늦게 시드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겨울이 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름에는요, 다 푸르죠. 모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오래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놈이 더 오래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세한 연후 지 송백 지후족,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그 논어의 구절이 자기의 상황이랑 너무 맞으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세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상이 나를 등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는데 잘못했어. 그래서 아니면 내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상황이 바뀌었어.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간 거죠. 그랬을 때 그 전에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 아니면 나한테 줄을 서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그 지천명이라는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 40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한도. 고난은 나쁜 게 아니다. 행운의 여신은 불행도 가져다 준다. 그럼 불행은 행운도 가져다 준다. 인생이라는 흐름에서요, 국면이 전환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왜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뀌는 거, 흐름이 바뀌는 것 자체가 변화잖아요. 변화는 익숙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별게 아닌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한테 더 좋은 것이 올 건데,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지금이 지나면 좋은 때가 올 거예요, 단순히 그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어떻게, 뭐에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내적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고난의 끝이 행운인지 불행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냥 참고 견딘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이 찾아온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지 뭐예요? 나의 지금 변화와 고통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은 국면이 전환되는 시기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how. 수천 년 전에 공자도 마찬가지고, 추사 김정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한도를 다들 가슴에 하나씩은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요, 사람이 떠나가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망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려. 그럼 나는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하거든요. 근데 그 나한테 등을 진 그 사람들을 욕할 것도 없어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게 바로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누구나 다 그러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뭘 해야 돼요? 옥석을 가리면 돼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버리면 되고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지켜야죠. 그리고 내 인생에서요, 그런 사람만 안고 가면 돼요. 데리고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불행히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가 4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바닥에 곤두박질 쳤는데 내 옆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또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을 만들면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이 나를 등지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천명이 됐을 때는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명을 알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요, 내 주변에요, 제가 그랬죠? 덕 불고 필유린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말이지만, 덕은요 절대 혼자 있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외로울 것 같죠? 막 고독사 할 것 같고, 나 이러다가 정말 혼자 죽을 때까지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고 고독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공자님이 반드시 필자, 잘 쓰지도 않는 필자를 쓰면서 필유린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것을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새한인 사람들, 겨울이 찾아온 사람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그리신 새한도를 가슴에 품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좀 더 단련되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설령 세상이 나를 다 등져도 개의치 마십시오. 개의치 않는다. 왜냐면 인생은 길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많다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굉장히 길어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인입니다. 논어의 사편, 이인. 인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곳, 그것이 이인이에요. 우리의 이상은요, 우리의 이상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인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묵묵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을 찾아서, 여러분의 명을 향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일로 와. 영상 찍고 있었어. 일로 와봐. 막둥이 어린이, 그 논어 알아요? 논어? 아니요. 우리 논어 안 했나? 우리 논어 할 건데 이제. 우리 막둥이 역사 잘 알아요? 아니요. 조선 알아요? 조선? 아니요. 몰라요? 네. 아는 나라 말해봐요. 아는 나라. 한국 말고. 아니 옛날 시대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나라 중에 아는 거 말해봐요.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나라, 우리 저번에 어디 갔었잖아. 백제 갔었잖아요. 부여 갔었죠? 고구려 몰라요? 알죠? 신라 알아요? 알죠? 네. 역사 공부부터 해야 되겠구나. 안녕. 자,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이제 논어와 우리나라 문화와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한도와 자한편, 논어의 자한편이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되게 재밌는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밀하게 논어에 대해서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같이 한번 논어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